저는 오늘 인터널의 마지막 제품이라는 주제로 노코드 툴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테스에 인터널 팀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인터널 팀에서는 왜 이런 노코드 툴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터널 팀은 토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사내 제품을 만드는 팀입니다. 팀원들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는 인터널은 토스 안에 항상 있어 왔어요. 인터널은 팀원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피트한 제품을 개발해서 토스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팀원들이 더욱 애자일하고 빠르게 토스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죠. 인터넷에 들어오는 팀원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계약을 관리하거나 재무솔루션과 연동하는 것처럼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법인카드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패스기에 커피 주문이 바로 입력되는 것처럼 업무의 비효율을 줄여서 팀원들이 더욱 업무에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문화와 맞지 않는 제품을 신규로 만드는 그런 일도 있죠. 저희는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올 때마다 신규로 제품을 만들어서 팀에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널의 업무 방식은 팀의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현재 토스팀에는 2,000여 명이 넘는 팀원과 150개가 넘는 팀 혹은 사일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팀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널에 들어오는 팀원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졌겠죠.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질 때마다 제품을 새롭게 생산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제품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 제품도 함께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리소스를 할당하는 게 지속 불가능한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팀에 제품이 많이 생긴다면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가 밀려서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때 모든 제품을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의 평균적인 퀄리티가 낮아질 것이고, 퀄리티가 낮아진 제품은 다시 운영 비용이 늘어나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터널 제품들 매번 이렇게 계속 따로 개발을 해야 할까? 인터넷 서비스를 2개 가져와 봤는데요. 법인카드 처리 요청과 거래처 리스트 2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고, 이 데이터를 특정 조건으로 필터할 수 있고, 데이터를 생성, 수정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세금계산서 처리 요청이라는 서비스라도 투스뱅크와 투스증권 재무팀들의 니즈에 따라서 누출할 컬럼이나 순서들이 바뀌어서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제품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비슷한 제품들에서 반복해서 개발되는 기능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CRUD 테이블 구조가 있을 것이고, 로그인과 같은 인증 프로세스, 검토 요청 같은 결제 프로세스, 자동화, 댓글 알림 같은 편의 기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반복해서 개발되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그냥 직접 원하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개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인 노코드인데요. 저희는 노코드 툴을 통해서 팀원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인터넷 제품으로 각각 개발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노코드란 뭘까요? GPT에게 물어봤는데요. 개발을 하지 못해도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중에 나와 있는 노코드 툴들을 먼저 살펴봤어요. 자피어, 에어테이블, 버블과 같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개발을 모르는 팀원들이 사용하기에도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거나 외부 연동이나 자동화를 제공하기에는 시중의 툴들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스에서 시중에 노코드 툴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는데요. 토스는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들이 있는데 노코드 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스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웠고요. 무엇보다도 노코드 툴이면서 전자결제를 지원하는 툴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든다면 어떨까요? IDC에 직접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고 기존의 인터넷 제품들과도 연동 용이할 것입니다. 임직원 인사정보 연동도 가능할 것이고 결제 시스템도 당연히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제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고 각각의 테이블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컬럼만 달라질 뿐이었어요.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요건을 두 가지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스키마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화면 구성을 직접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두 가지 서비스를 테이블 형태로 나타낸다면 왼쪽에 주황색 테이블처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조금 더 일반화한다면 오른쪽에 테이블 필드라고 적혀있는 이런 템플릿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저희는 노코드 툴에서 오른쪽에 템플릿 형태의 테이블만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직접 왼쪽에 데이터를 채워넣게 한다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스키마를 정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처리 요청이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 일반적인 RDB를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중간에 있는 DDL과 같이 코드에 테이블 세금계산서 처리 요청, 상태, 요청 번호와 같은 컬럼들을 코드에 정의해 놓고 사용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 노코드 툴에서는 세금계산서 처리 요청이라는 테이블, 상태 요청 번호라는 필드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데이터이기 때문에 테이블이라는 테이블, 필드라는 테이블로 메타데이터를 객체로 정의해서 제공을 하고 실제로 사용자는 어떤 테이블을 사용할지, 어떤 필드를 사용할지를 입력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필드라는 메타 테이블에는 필드 네임의 상태, 필드 타입의 텍스트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어떤 타입의 어떤 필드를 사용할지 작성하게 되고 이를 테이블에 동적으로 매핑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할 수 있는 서비스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화면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테이블을 조회하는 화면,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 수정하는 화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드라는 메타 테이블을 각각의 화면마다 컴포넌트 단위로 정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필드의 설정값을 담는 객체가 되고요. 이때 컴포넌트에 각각 화면에 필드를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포매팅 값을 저장하고 이를 브라우저에 내려주면 브라우저가 해당 포매팅을 읽어서 화면을 그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요청서 이름이라는 필드를 컴포넌트 포매팅 정의하고 설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레이블에 요청서 제목 그리고 플레이스홀더의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포매팅을 설정을 해두면 중간에 JSON 형태로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서버에서는 이렇게 포매팅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한 화면이 나타났을 때 포매팅을 내려주고 UI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청서 이름이라는 제목의 필드지만 레이블에 정의된 요청서 제목이 화면에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저희는 그러면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고 화면 구성을 직접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을 완성한 제품을 가지고 세금계산서 처리 요청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재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세금계산서 처리 요청서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필드들을 사용할지, 어떤 유형으로 이 필드를 만들지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필드 정의는 다 되었고 이제 컴포넌트의 화면에 보여줄 설정 값을 설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화면은 레코드 만들기 화면이고 보기 화면에서도 어떤 필드를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필드를 보여주지 않을지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스트 화면인데요. 리스트 탭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필터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까지 설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것을 요청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정의했던 데이터 스키마를 가지고 요청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리스트를 조회하는 화면까지 제품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셨듯이 코드는 단 하나도 작성되지 않았고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세분계 센서 처리 요청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만든 노코드 2를 통해서 700개의 서비스 그리고 10만 개의 문서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낀 리소스를 가지고 해당 노코드 2를 더 개발하는 데 사용해서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만으로 인터널에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대체할 수는 당연히 없었겠죠. 따라서 이 노코드 툴이 이 기능 이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토스팀의 서비스를 사이에서 어떻게 상생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발표자이신 상원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문사원이라고 합니다. 필선 디벨로트 문사원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노코드2를 활용하여 하나의 제품을 완결성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비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비율이 있었을까요? 먼저 기존 제품을 시행하는 비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스팀에서는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제품마다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변경되면 기존 제품들을 수정해줘야 하는 비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노코드2로 대체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비율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노코드2는 모든 기능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사업자 정보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하거나 재무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노코드2로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것보다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제품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외부 서비스에서 노코드2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는 노코드2를 할 때는 노코드2에서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부 서비스의 노코드2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스에서는 재무와 관련된 기능을 토스 재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토스 재무 서비스에서 요청서를 작성할 때 법적인 근거가 되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컴플라이언스나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노코드2에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노코드2를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요청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의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 계약서가 검토 완료되는 시점을 토스 재무 서비스로 관련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토스 재무 서비스에서 요청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는 외부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API를 개발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 서비스에서 API 요청을 통해 노코드2에 있는 계약서의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죠. 필요에 따라 스로틀링이나 아니면 권한 처리 등도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가 검토 완료되는 경우 토스 재무 서비스로 관련 데이터를 웹프로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배치를 통해서 계약서의 정보를 계속 조회하다가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토스 재무 서비스로 웹북을 발송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코드2로 만드는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비슷한 니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반려가 되는 경우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서가 수정될 때마다 API를 합체해주세요.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모두 구현하기에는 개발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A 하고 넘어가고 B를 실행시켜주세요.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요청서가 쓰는 건 반려된 수정되는 이벤트를 정리하고 웹북 발송, 메시지 전송을 액션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노코드 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땐 카프카 이벤트를 프리뷰스하게 하고 컨슈머에서는 이 이벤트를 받아서 설정된 웹북을 발송하도록 자동화를 구현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구현한 노코드 툴에서의 자동화를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왼쪽 화면에서 이제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이 이벤트가 트리거 됐을 때 실행시킬 액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관리자가 직접 자동화와 관련된 설정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노코드 툴에서의 추가적인 개발은 없어도 됐습니다. 다음으로 노코드 툴에서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체스에서 사업자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팀마다 사업자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정합성이 안 맞는 사례들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투스뱅크, 투스티드뱅크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면서 정합성 관리에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결국 전체적인 관리 비용을 줄이고 양지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팀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정보 관리 서비스 역시 외부 서비스다 보니 노코드 툴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서비스의 데이터를 노코드 툴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CRUD가 필요하죠. 그래서 루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때, 즉 임직원의 노코드 툴을 활용하여 사업자 서비스의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노코드 툴은 단순히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록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업자 서비스에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관리하거나 수많은 데이터를 다루지 않고도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코드 툴 데이터에서 사업자 정보를 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특정 요청서에서 특정 사업자를 진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자 번호 아니면 발견된 PKI 등을 식별자로 사용하고 이를 저장함으로써 노코드 툴 데이터와 매핑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에서 프록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API를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실제 사용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 API를 통해서 사업자 정보를 가져오고 필요에 따라 계약서의 매핑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부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가능한 API 그리고 노코드 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정 액션을 실행할 수 있는 웹북 자동화 그리고 외부 서버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매핑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 연동 이 세 가지 연동 기능을 통해서 저희의 노코드 툴은 외부 시스템과 조화롭게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처럼 노코드 툴과 외부 서비스는 재무 서비스, 사업자 서비스가 서로 상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외부 서비스에서 노코드 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코드 툴에서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연동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전달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노코드 툴의 두 가지 단계, 노코드 툴을 만들고 투스팀의 성능 변화, 그리고 노코드 툴을 만들 때 고려하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노코드 툴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의 제품으로서의 완결성과 범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드민에 필요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완결성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범용성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테스팅하는 수많은 서비스와 문제를 대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거대한 프로세스의 컴포넌트로서 조화롭게 동작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를 외부 연동이라는 키워드로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PI, 웹북 자동화, 외부 데이터 연동
이런 기능들을 통해 저희는 외부 시스템과 조화롭게 동작할 수 있도록 연동 기능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직접 외부 연동이 필요한 설정들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서비스들과 조화롭게 동작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코드 툴로 선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제품을 만드는 인터널 팀입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개발을 줄일 수 있고 한 번의 기능 개선만으로 노코드 툴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BA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하는 토스팅은 무엇보다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발 공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흩어진 프로세스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이게 되면서 생기는 장점들인데요. 정보를 얻는 난이도나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기술이 그러하듯 트레이드오프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노코드 툴은 초기에 구현해야 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큽니다. 그리고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능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코드 툴을 사용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비용의 크기, 장기적인 개발, 운영 비용 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구축하거나 도입하는데 각 사안에 맞게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토스 인터널 팀에서 만드는 노코드 툴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소비를 담아 빌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빌더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널 팀의 마지막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스만의 인터널 제품으로는 아까울 정도의 퀄리티를 가져올 것인데요. 물론 어렵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노코드 툴의 가치, 연결성, 범용성, 확장성에 집중한다면 이것을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전히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스 커리어 페이지에서 인터널 팀을 찾아주면 된다는 말과 함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